이렇게 해서 거의 35kg을 빼셨네요. 아, 거의가 아니고 35kg을 빼셨구나. 되게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절약 현상이라고, 우리 몸은 항상 탄수화물을 적게 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진짜 엄청 억울한 케이스죠. 스트레스가 진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지내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안녕하세요.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나는 이 경험을 지나가 봤다 하면은 조언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주는 조언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테디님, 명캥님 탄수 날아갔다가 다시 키토로 돌아오게 되면 확실히 감량이 더딘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제 또 이거와 관련된 사연이 저희에게 또 왔습니다. 가나다님의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님의 사연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가나다님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가나다님은 키토 2회차시고 1회차 때는 성공을 해서 감량을 많이 하셨는데 2회차가 되면서 생각처럼 감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가나다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품캥거루님. 저는 저번에 라이브 방송에서 사연 보내달라고 하셨던 가나다입니다. 사연이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절박했고 개선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싶어요. 저에게 조언 부탁드려요. 눈물. 저의 키토제닉은 방송을 보고 나서 시작되었답니다. 2017년도 11월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2017년도 11월이면 지방의 누명하고 1년 후 방송을 보셨나봐요. 시작할 때 무게는 168cm에 105kg이었습니다. 저의 나이는 33살입니다. 그러면 29살 때 시작하신 거네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말랐었고 중고등학교 때에는 보통에서 통통 정도였습니다. 워낙 뼈대가 얇았어서 주변에서는 오랜만에 저를 보면 놀랐고 못 알아보셨습니다. 대학교 시절엔 78kg이 최고였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68kg까지 빼기도 했고 젊어서 그랬는지 한 달이면 10에서 15kg을 뺄 수 있었습니다. 운동과 시기로요. 그런데 살이 찌면 매우 잘 쪘어요. 폭식했다 하면 하루 만에 2-3kg은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고시 준비로 한 달 반 만에 15kg이 증가를 했습니다. 83kg에서 85kg을 찍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상교대 근무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90kg을 넘겼고 이직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쉬었는데 바로 내려가더군요. 몸이 매우 잘 붓기도 했어요. 제가 근육량이 많아서 무게에 비해 덜 나가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교대 근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한 달에 10kg도 올라왔어요. 시기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끝나면 빵을 왕창 사서 입에 물고 잤으니까요. 그렇게 일하면서 105kg을 찍었습니다. 살 뺀다고 PT도 많이 받았어요. 4-5년 정도. 처음 PT 할 때는 운동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80kg 후반까지 뺐다가 금방 돌아왔어요. 그렇게 운동은 꽤 오랜 시간 했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아서 무게는 빠지지 않더라고요.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피부도 당연히 칙칙했고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그러고 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날 삼겹살만 먹고 다음날 2kg이 빠진 것을요. 실컷 먹었음에도 신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11월부터 2월까지 98kg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무게는 78kg에서 정체가 꽤 길게 왔었어요. 6개월 정도 75에서 78kg이요. 근데 몸의 변화는 매우 컸습니다. 옷의 사이즈도 무게에 비해 작게 입었고 몸의 모양도 달랐으며 표정이 매우 밝아졌고 활기찼어요. 이는 저희 주변인들이 먼저 알아봐 주셨습니다. 활동량도 많아졌어요. 또한 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저의 스트레스 관리가 되더군요. 그래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엔 방탄커피 마시고 20분 뛰고 출근하고 몸이 개운했습니다. 저녁엔 수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였습니다. 너무 정체가 길어서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격일 단식이요. 그러다 보니 70kg까지 감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05kg에서 결국에 격일 단식까지 하면서 70kg까지 빼신 거네요. 3개월 동안 7kg이 빠지셨고 초반에, 그 다음에 18개월 동안 20kg을 빼셨고 6개월은 정체기, 그리고 격일 단식 하시고 70kg까지 뺐으니까 8kg을 더 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35kg을 빼셨네요. 거의가 아니고 35kg을 빼셨구나.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영도 못 가게 되고 스트레스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몸은 도로 원상복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땅골을 파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93kg까지 늘었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아침 대용으로 7시에 방탄커피를 마셨는데 10시면 배가 매우 고프다 못해 쓰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침을 잘 챙겨 먹으라 했지만 중학교 이후로 먹지 않았고 새벽 출근에 아침 챙겨 먹기 쉽지 않았으며 배고플 때 뭐 먹으라 하지만 근무 특성상 무엇을 먹기 쉽지 않았습니다. 살은 0.1kg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석대로, 그리고 좋은 재료로 그렇게 2020년도 12월부터 6개월간 지속했음에도 무게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키토 재시작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하신 거네요. 근데 체중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모발 미네랄 검사도 하시고 기능의학 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시고 뭐 여러 군데서 치료도 해보고 했는데 케톤 수치도 안 나오고 체중도 감소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드시고 계신 식사는 아침에 키토밀과 두유, 삶은 계란 2개를 드시고 계시고요. 간식으로 커클랜드 단백질바를 드시고, 점심에는 그릭 요거트와 치아씨드, 카카오 닙스, MCT 오일 15ml, 베리류, 닭가슴살을 드시고 계십니다. 저녁에는 대구 생선 스테이크, 바보박 손가락 크기 2개, 야채, 버터 30g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키토식 할 때는 체지방만 빠지고 근육량은 28kg을 유지하셨고 현재는 체지방만 그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연이 엄청 디테일하게 보내주셔서 조금 잘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나다님한테 궁금한 게, 지금도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가나다님 목표 체중 65kg. 되게 어려운 상황이군요. 하긴 그때
그 국가고시 봐서 됐다고 했으니까 이 직업을 평생 가져가는 직업이긴 하겠네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교대 근무를 하셔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큰 것 같고, 지금이 몇 킬로그램이시죠? 그러면 98kg 정도인 건가요? 105kg에서 시작하셔서 지금 92에서 89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운동은 아예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키토 재시작할 때 초반에 잘 안 빠지잖아요. 그게 키토제닉이 처음에 엄청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되는 원인이 초반에 엄청 빠진단 말이에요. 저칼로리 다이어트 미친 듯이 하다가 키토제닉으로 갈아탔다 이런 거 아니면 2주에서 4주 사이에 적게는 2kg, 많게는 뭐 5, 6kg까지도 빠져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거 대부분 수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많이 한 분들은.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왜냐면 굶지도 않고 맛있는 거 먹잖아요. 사실 키토제닉 하면 삼겹살 이런 거 평생 다이어트 하면서 못 먹던 그런 거 먹었는데 체중이 감소하니까 이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서 사람들이 오래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키토 재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한번 몸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키토제닉 맨 처음에 할 때 글리코겐을 막 소비하면서 몸에 탄수화물을 다 태우는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똑똑한 게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하면 처음보다 덜 해요, 강도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키토제닉 전에는 사람들이 탄수화물 대사만 주로 하면서 살잖아요. 지방 대사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키토제닉을 어쨌든 한번 하면 사람들이 이제 지방 대사 스위치가 켜지거든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절약 현상이라고 우리 몸은 항상 탄수화물을 적게 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아무리 케톤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해도 최대 60%밖에 공급을 못하고 나머지는 포도당이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절대로 뇌를 안 죽이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뇌라서 탄수화물을 최대한 안 써서 최대한 뇌 연료를 몸 안에 남겨놓으려고 하는 전략을 몸에서 구사를 하거든요. 근데 키토제닉을 한번 하고 나면 지방대사 능력이 켜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탄수화물 대사를 덜 해요. 생각해보면 100이라는 걸 우리가 쓴다고 가정했을 때 옛날에는 탄수화물 뭐 95, 지방 5, 아니면 탄수화물 100, 지방 0, 탄수화물 90, 지방 10 이 정도로 쓰면서 살았다면 지방대사가 한번 켜진 사람들은 뭐 50대 50 아니면 뭐 60대 40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대사를 엄청 적게 써요. 일반 사람들 보다. 근데 이거를 더 많이 쓰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근육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탄수화물이 저장되는 부위가 간에도 저장되고 근육에도 저장되잖아요. 근데 간에 저장되는 탄수화물은 단식을 길게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쓸 수 있는데 근육에 저장되는 탄수화물은 효소가 없어서 혈액으로 절대 안 나와요. 근육 안에서 소비를 해야지만 글리코겐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키토 재시작했는데 운동을 안 한다. 그 옛날만큼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재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은 운동을 할 때만 쓸 수 있으니까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써줘야 무게가 이전에 빠졌던 속도만큼 빠집니다. 이게 참 팩트면서 마음이 아픈 얘긴데 초반에 빠졌던 그 짜릿한 기분을 맛보고 싶다고 하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할 때도 뭐 걷기 정도로 안 돼요. 탄수화물 대사를 써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수영을 할 때도 자유형 해서 50m 정도 자유형 하면 숲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고 벽을 안 잡으면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빡세게 수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초반에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글리코겐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유산소 운동 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유산소 운동을 조금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키토제닉이랑 유산소 운동이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저는 키토제닉 하면서 유산소 운동하는 거는 진짜 체지방 감량할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요. 2배, 3배의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사람이 지방 대사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운동 강도가 낮아질수록 지방 대사를 하고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탄수화물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토제닉을 하면 지방 대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랑 궁합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괜찮은 게 큰 힘을 쓰는 근육을 백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이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서 지방대사를 아예 못하는 근육이에요. 왜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지만 지방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힘쓰는 그 백근이 계속해서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생겨요. 그래서 살짝 붉은기를 띠는 근육이 되거든요.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할 때도 지방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운동을 하고 근육 성장이 제가 3개월 이후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그 3개월 이후가 지난 다음에 근육이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탄수화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시면 이제 몸은 지방대사를 하는 능력이 높아진다. 근데 식단도 키토제닉을 하면서 지방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운동을 하면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김지혜님, 그냥 냅다 달려도 상관없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냥 냅다 달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마트워치 같은 거 요즘 많이 쓰니까 이런 거 쓰면서 심박수 보면서 운동하면 제일 좋죠. 심박수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심박수가 120에서 150 사이 정도의 운동을 할 때 지방이 가장 잘 타는 운동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좋죠. 한가꿍곰님, 몸 너무 똑똑한 거 아니냐? 작작 좀 똑똑해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 몸은 진짜 공부할수록 너무 당연한 행동만 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아 이거를 진짜 누가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래요. 가나다님, 와 저 오늘 꽤 충격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부분이 충격이신가요? 전 단순히 식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키토 재시작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자기가 초창기에 했던 식단을 그대로 따라 먹는다고 생각하고 보통 옛날 식단 보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잘못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간혹 잘못되는 분들도 있긴 해요. 다 빠지고 나서 유지할 때 식단을 감량할 때 먹는다 하면 옛날만큼 당연히 안 빠지긴 하는데 그 포인트가 문제가 아니라면 보통은 운동을 안 해서 오는 문제인 경우가 꽤 많죠. 이응님, 저는 스트레스 관리를 못해서 올해 초에 갑상선 문제가 와서 2달 만에 20kg이 넘게 빠졌어요. 눈물 하셨는데 진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제가 어떤 사연까지 들어봤냐면 탄수화물 잘 안 드시고 뭐 믹스커피 이런 것도 잘 안 먹고 과일도 별로 안 좋아하는 어른이 있는데 당뇨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코티졸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코티졸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 혈당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가 오신 거예요. 진짜 엄청 억울한 케이스죠. 스트레스가 진짜 인체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지내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나다님, 명캥님은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좋아하는 걸 합니다. 요즘에는 자전거에 약간 미쳐가지고 힘들면 자전거 타고 아니면 축구하고 그리고 매일 명상하고. 근데 명상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명상하는 거 진짜 추천해드려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 명상하면 진짜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명상을 맨 처음에는 뭐 그런 걸로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는 명상을 하는데 한 5분 정도 가만히 안 하고 눈 감고 딱 바른 자세로 앉아 있잖아요.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니 내가 이 시간에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좀 더 내 발전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명상하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명상을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그런 거잖아요. 자랑 내 안에 진짜 자를 이제 분리시켜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명상을 많이 할수록 평소에도 그게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화가 난다 라고 하면 보통은 화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는 안 그래요. 아, 내가 화가 났구나를 바로 인지하고 뭐 때문에 화가 났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올라서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아, 내가 화가 났구나를 알아만 차려도 원래 났던 화가 100이라면 한 2, 30으로 바로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은 진짜 추천합니다. 추천. 아, 여러분,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네요. 아,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갔어요. 이렇게 여러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드린 의견이 가나다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